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생 종목 많으십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예, CJEN의 매수 단가 129,700원, 네. 비중은 40%인데 이걸 제가 한 6년 동안 계속 샀던 거거든요. 아, 6년 동안이요? 네네. 예. 빠질 때마다 사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제가 잘하는 짓인지 아, 이게 뭐 툭하면 물적 분할하고 맞아요. 보니까 물적 분할을 3-4번이나 했더라고요, 벌써.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뭐 이번 유동성 시장에서도 별로 올라가지도 못했고.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한국 컨텐츠를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한다 치고 했는데 이걸 아. 지금 제가 이게 잘하는 짓인지 아니면 이 회사를 그냥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지 예. 지금 뭐 손실 부분에 있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계속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요, 사실 그 매수 단가를 보고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시청자님이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실은 좀 믿음을 갖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켜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 약간 그 허탈한 심정도 같이 좀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부터 이 종목 앞으로 꾸준히 좀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산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CJENM입니다. 이 종목을요, 6년 동안 모아 오셨대요. 자,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는 뭐 지금 종가 수준과 비슷하고 40%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간 이 종목의 실망감도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길게 계속 가져갈 만한 종목입니까? CJENM이 주가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11월 달이죠. 볼까요? 여기가 지난해 11월 달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18만 원대 종목이었어요. 18만 원대 종목이 오늘 지금 이제 종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12만 6천 800원 나왔잖아요. 단기간에 18만 원대 주가가 12만 6천 원까지 빠졌던 요 이유를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실은 CJENM이 지금 물적 분할을 이날 이야기한 거죠. 물적 분할이 지금 나오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내려온 거고요. 이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또 추가로 하락한 것은 뭐 지난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났는데 지난해 4분기에 좀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CJENM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먼저 봐야 되겠고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 CJENM이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미디어나 또는 커머스 쪽 영화 제작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엔터테인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엔터테인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토종 우리가 OTT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요 티빙이라는 거 있죠. 지금 티빙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하는 기업 그죠? 이게 오리지널 컨텐츠 업체잖아요. 티빙이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요 티빙에 지금
유료 회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료 회원입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매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티빙이라는 이 OTT, 국내 최대 OTT라고 할 수 있는 이 티빙은 제가 봤을 때 유료 회원 수가요. 200만 명을 넘어가고 한 300만 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CJ ENM에 있어서는 상당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티빙의 지금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저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나 더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SM이라는 기업 하나가 있죠. 이게 나와 있는 게 SM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SM 인수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 SM이라는 그룹, 여러분들 제가 이 기업의 총괄 프로듀서로 하는 이수만 씨, 이수만 씨 지분이 몇 프로가 있냐면은 한 18%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걸 인수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M이라고 하는 이 거대 엔터테인먼트의 기업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SM이. 이게 CJ CNM이 그죠?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요거 인수권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CJ ENM이 SM을 인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는 빠졌죠.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는 SM 인수에 아마 띄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CJ ENM하고요. 요 CJ ENM하고 지금 네이버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동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공동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티빙의 지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J ENM과 네이버는 상당히 상호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SM을 인수하는데 CJ ENM하고 네이버가 동시에 지분 투자해서 인수하면은 저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CJ ENM은 좀 중기적인 관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요 가격대에서 무너졌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물적 분할을 안 한다고 했으면은 이게 돼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게 물적 분할을 여기서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적 분할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가는 제자리에 가야 되나 아직 못 가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CJ ENM이 제가 알기로는 이 콘텐츠 제작하는데 또는 여러분들 SM을 인수하는데 막대한 그런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면 쉽게 인수가 될 텐데 지금 물적 분할을 이제 재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런 자금 여력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는 좀 단점으로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저는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뭐 CJ ENM은 상당히 매력적인 저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요. 지금 12만 9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다가 이거는요. 최소한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오면요. 이 정도 오면 한번 결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가져가시되 16만 원 정도 하면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황 판단하고 가져갈 것인가 매도할 것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16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일단 보유는 하시되 16만 원 정도대, 16만 원대 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일단 매도를 해보시고 그 추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CJ ENM 살펴드렸습니다. 금산 전문가께서 정말 자세하게 진단해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네요. 지금 목소리에 확신이 어느 정도는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튜브 종목 가보죠.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인상적이신데요. 찐 정답이 없네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자, SPG 갖고 계십니다. 자, SPG 매수가를 보니까요, 12,500원, 비중은 25%입니다. 로봇 관련주라고 했는데, 로봇주 갈 때는 안 가더라고요. 손절가 매도가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그래요.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시려고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왜 이게 움직이질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SPG에 대한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 전문가님, SPG 로봇 관련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왜 로봇주 갈 때 안 가냐 이런 약간 답답함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손절가 외도가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전략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이 SPG라는 기업을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이제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로봇주라고 했는데 왜 로봇주 갈 때 가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로봇 관련주는 뭐 SPG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많죠. 예. 이제 뭐 로보, 뭐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 이제 그 시장에 좀 더 이제 좀 대중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힘이 이미 쏠려 있는 대장주들의 성격이 이제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미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 SPG는 아무래도 조금 좀 힘이 약하게 움직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SPG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느냐, 혹은 이제 기업이 조금 좀 좋은 기업이냐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직은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SPG는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이제 로봇 관련주도 맞고요. 이제 그 고정밀 감속기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일본에서 거의 이제 독과점 하다시피 했던 그런 이제 제품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우리나라 쪽에서 이 SPG가 이렇게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이 고정밀 감속기가 지금 이제 못 팔아서 날린 그런 네. 이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 공장이 이제 정말 가동이 잘 되고 있고 이제 수출도 이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 파운드리 쪽이 이제 굉장히 조금 핫하잖아요. 네. 예, 파운드리가 이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늘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신차를 받아보려면 정말 막 반년, 1년 이렇게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정말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현대차 등등 이제 저희 굴지의 대기업 쪽에 이제 마찬가지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정밀 감속기라고 하는 이런 제품을 이제 일본의 독과점 체제에서 국산화로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제 마무리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성장성 또한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좋다. 네,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시장이 문제가 되겠죠. 네. 사실 이제 뭐 로봇 관련주들은 좀 실적주냐 혹은 성장주냐라고 봤을 때 성장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최근 시장은 역시나 이제 이 금리 인상과 긴축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 투자자들도 좀 안정적인 종목, 좀 안정적으로 좀 받쳐줄 종목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한단 말이죠. 예. 때문에 이제 성장주보다는 실적주 쪽으로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안정적인 이런 뭐 은행주나 이런 좀 배당을 주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좀 움직이기 마련인데 예. 때문에 이제 이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SPG뿐만 아니라 이제 로보나 로보티지 같은 종목들도 다 같이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정이 나온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회사 자체는 정말 뛰어나고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 쪽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네. 이제 충분히 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다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상승이 정말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악재가 조금 완화되는 수준, 이제 그렇죠.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시장이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었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온 건데 네. 이제 또 내일 당장 FOMC 의사록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또 FOMC 의사록에서 또 뭐 긴축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혹은 좀 천천히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조금 반응이 좀 나뉠 텐데 예.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이 두 줄을 이제 쳐놨는데 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지를 해준 모습이고 이제 예.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 흐름을 잡지는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아예 반응을 못 보인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로보로보나 뭐 로보티지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는 했으나 SPG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 네. 이 부분을 미루어 보아서 만약에 이제 내일 시장이 이제 FOMC 의사록의 결과에 대해서 좀 시장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어제 이 지지를 보여줬던 구간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때문에 이제 이 참여 이제 저희 시청자님께서 네.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투자의 관점으로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의 지지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좀 분할적으로 이 추가 매수 대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실적이 정말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이상으로는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보고 이제 추가 매수 대응 쪽으로 진행을 하면 그래도 매수가 이상으로는 이제 좀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 일단은 뭐 미래는 좀 창창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당장 제 반응 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손절가를 딱 정하기보다는 정해주신 그 라인이 있었죠. 거기서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조금 더 낮춰놓으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결론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해봤네요. 찐 정답이 없네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SPG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도 유튜브 종목 좀 볼게요. 이번에는 월드디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사연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이트질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금사님, 하이트질로 추천해 주셔서 20% 수익 냈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제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SK 하이닉스 갖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바로 오늘 잡으셨거든요. 오늘 바로 매수 비중 20%에 매수 가격은 13만 500원입니다. 목표가 부탁하고요. 손절가도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이시네요.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오늘 들어간 거 잘한 선택일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매수하셨는데 오늘 매수한 거 잘한 건지 일단 판단 부탁드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나와 있는 그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1월 말부터 여러분 2월 초까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세요. 하락폭이 상당하죠. 예, 제가 한번 그 코스피 지수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지금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거기가 지금 3,000포인트잖아요. 3,000포인트에서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2,591까지 내려왔죠. 3,000포인트에서, 그죠? 이 하락폭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락폭이 거기가 한 15% 요 가까이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가총액 2위였다가 3위로 밀려난 이 SK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 보세요. 견고하죠.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죠. 거의 보면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가는 전혀 빠지지 않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메모리 업체 하나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있죠. 여러분들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실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가 흡사하죠. 그냥 보세요. 이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차트입니다. 요 차트하고요. 이게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 차트 보세요. 거의가 일치하죠. 그리고 제가 이 반도체가 성장성이 저는 왜 많이 나올 수 있느냐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미국의 화학업체 드폰이라는 기업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이게 미국의 하급체 두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7일인가요? 8일 날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실적 발표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반도체 재료라고 있어요. 반도체 재료 부분이 매출액이요. 얼마가 증가했나 한 2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화학업체인 두폰의 반도체 재료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의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물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주가가 좀 저점에서 잡았으면은 요 정도에 잡았으면은 상당히 좀 괜찮을 텐데 오늘 자리에 잡아서 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 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종목은 최소한 6월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자, 이게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하고요, 삼성전자하고요.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삼성전자도 같이 제가 한번 봐드리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이번에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갤럭시 S22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판매가 호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저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라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특히나 하이닉스의 사상 신고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장중 최고가가 지난해 3월 2일 날 15만 500원이 나왔네요. 15만 500원이 사상 최고가입니다. 작년도 2021년 3월 달에 나온 가격대입니다. 저는 요 돌파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제가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2020년도죠. 2020년도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죠. 11월인가? 이때 아마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난해 거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낸드 플래시 사업부에서의 영업이익도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의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잘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매매한다면 오늘 한 10% 정도 매수를 하고 또 좀 추가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일단 20%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13만 500원이니까요. 만약에 혹시나 시장이 좋지 못해서 주가가 얼마 정도까지 한 12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좀 추가로 매수하세요. 지금 20% 가지고 계시니까 12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로 한 5%나 10% 정도 더 매수해서 가져가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이 종목은 사상 신고가 가져가는 전략. 이거는 제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모든 산업 전반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쓰임새가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최고가를 가져가는 전략. 제가 금액은 목표가는 제가 제시하지 않는데 아무튼 사상 신고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요. 사상 신고가 정도 오면 다시 또 문의하시면 제가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 6월 뭐 이 정도까지 끌고 가셔야 될 만한 종목이겠고, 거기다가 12만 원 밑으로 만약에 시장 상황 좀 흔들려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가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K 하이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월드 디즈니의 종목이었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으로 연결을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지바이오고요. 예.
7,500원에 5%입니다. 아, 7,500원에 5%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의 뭐 1년 좀 가까이 좀 매수하신 지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 얼마 전에 급등이 있었죠. 이번 주에. 예, 급등이 있었다가 그 하루 만에 상승폭 다 반납하고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어떻게 또,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을지 전략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예.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지바이오입니다. 7,500원이면은, 이거 시간이 좀 되셨고, 네네. 5% 다행히 그나마 좀 비중은 좀 많진 않으신데, 그쵸. 지금 4,300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네.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은 좀 결단을 내리셨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네. 일단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테마성의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는 그런 이제 예.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의 뭐 기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국내적으로는 매출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해외 쪽으로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지바이오 자체의 이런 실적이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드라마틱한 이런 상승이 나와줄 거다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작년에 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왜 상승이 나왔었냐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핫했던 게 뭐 이 지금 식량 에그플레이션이죠.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이제 상당히 올라오면서 이제 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는 작년부터 계속 이제 있어 왔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 나오던 게 미국에서 뭐 식량 지수가 이제 10년 이래 뭐 최고 찍었다. 뭐 이제 맞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이슈는 계속 이제 이 구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와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 요소수 관련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석탄 관련해서 네. 이제 이 요소에 대한 이제 수출이 조금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홍역을 알았잖아요. 좀 난리 났었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막 요소수가 없어서 막 운행을 네. 못하고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사료 관련주들이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꽤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테마를 타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것도 이제 이슈가 하나 또 나왔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제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 간에 이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이러한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적인 곡창지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식량 위기 올 거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은 이제 또 식량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러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거죠. 맞아요. 지금 이제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 약간 좀 대화하겠다, 이제 전쟁 안 한다, 이제 이런 그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테마를 타는 그러한 구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지금 뭐 식물 가격, 이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에그플레이션이 이미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네. 이제 좀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종목은 좀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세요. 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지금 시장이 어쨌든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FOMC 의사록이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3월에 이제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세로 접어들 겁니다. 네. 반등세로 접어들면서 잡을 종목이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잡을 종목이 분명히 많아지고 수익 볼 종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왔고 이제 네. 이 구간을 놓치지 말고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서 이지바이오는 이제 좀 수익을 보는 만큼 좀 핵심 매매로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이지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이 종목이 나중에 뭐 테마 흐름 뭐 잘 타면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수익을 내시면서, 이제 수익 내리가 이제 손절을 해주시면서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수익을 도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그러면 당장 손절을 해야 되나요? 당장 손절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일 것 같은데. 어려우실 거예요. 네. 이제 당장 손절을 하기란 이제 당연히 어려우실 텐데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너무 이제 힘드시잖아요. 이제 예.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계속해서 이제 지고 가셨는데 결국에 이거를 또다시 반년, 1년 언제 다시 또 이 식량에 대한 그리고 곡물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올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종목 네. 자체도 이제 실적이 빵 이제 폭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이제 봐 나가면서 이제 네. 차츰차츰 비중을 줄이면 이제 차츰차츰 이 종목이 이제 제 눈에서 띄지 않게 되거든요. 네. 비중이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면 이제 잘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당장은 뭐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예. 이제 다른 종목 쪽에 이제 좀 더 수익을 챙겨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한 방에 이게 바로 다 정리하기보다는 이제 비중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지바이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 진단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금산 전문가께 내일장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금산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제가 코스피에,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2010년 이후에, 코스피가 한 10% 이상, 빠진 횟수가, 총 9차례 있었습니다. 9차례 있었는데, 이 하락 국면에서, 9차례 요 하락 국면에서 낙폭 가대가 가장 먼저 초과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낙폭 가대주 중에서 실적주를 찾는 그런 구간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자리는요,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좀 조화 있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치주, 그다음 성장주. 적어도 뭐 한 6대4 비율이나 또는 3대7 비율, 성장주를 한 7로 가져가고 가치주를 3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은 제가 좀 유망한 섹터를 보면 반도체는 반도체 계좌에 좀 포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다음 은행주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금융이나 뭐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은행주를 가지고 계셨으면 아마 수익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 제가 좀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3월달 되면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3월달 되면 여러분들 코스닥에 저는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이 최소한 40개 이상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4년 연속이나 또는 3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종목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께 내일장 전략의 포인트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좀 좋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도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내일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예. 그 공개되는 내용 속에 이제 긴축 속도를 얼마나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천천히 진행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시장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하는지 아니면은 좀 이제 적극적으로 더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좀 끌어올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이제 실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매물을 뱉어내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사록에 대한 이 결과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여전히 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의사록만 공개가 이제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3월까지 FOMC 이전까지는 뭐 크나큰 악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전쟁 의지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FOMC 전까지는 그래도 뭐 추가적인 큰 악재는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세가 분명하게 나와줄 거고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수익을 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주요한 골자가 이제 긴축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세일하는 종목들이 많죠. 오늘 네.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일하는 종목들이 많고 맞아요. 네, 실적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쪽으로 뭐 PCB, 그 다음에 뭐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필수 부품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이제 세일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이제 슬슬 바닥 구간에서 잡아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자재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쪽 섹터 관련해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네. 이제 뭐 너무 시장이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와줬기는 하지만 너무 또 흥분하지는 마시고 네. 다만 이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이 왔으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수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